네, 안녕하세요. 저 양정고등학교 1학년 국어 내신을 맡은 김영화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PPT를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먼저 제가 보시면서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목차일 텐데요. 제일 먼저 제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보통은 저 두 번째 거를 이게 마지막에 넣으시는데 이게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정보가 많은 세상에서 이제 이미 양정구는 시작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 정보를 압축해서 결정을 내리실 수 있는가 이제 그거를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예, 저는 서울대학교 미학과 석사를 수료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양정고등학교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 여러 학원들이 있고 선택지들이 있는데 그 학원이 아니라 왜 여기여야 되는지 그래서 어머님들과 학부모님들도 많은 선택을 하실 텐데 저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는 다른 학원에서 주지 못하는 게 뭘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3연계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학교는 내신 국어가 따로 있어. 이런 학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신하고 수능 국어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고 내가 수능을 준비할 때 내신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같이 묶어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또 잡아봤고 첫 번째는 많은 친구들이 각자 약한 파트가 다르고 그리고 국어가 약하거나 아니면 다른 과목이 특히 약하거나 각자 그런 다른 부분을 보입니다. 그래서 국어가 저는 다른 과목에 도움을 주는 과목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어 시간에 이렇게 쓸데없이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기보다는 조금은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거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것인데 학생들이 성향이 굉장히 다르고 국어에 대한 그런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일률적인 방법으로 다루기에는 사실은 많이 좋은 결과를 내기가 좀 힘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를 어디까지 하고 있고 어디가 부족한데 말을 못하고 있고 답답해하는 부분이 어디고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그 성향 분석을 통한 그 내용을 이렇게 반영을 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많은 사람 중에 왜 넣어야 되냐?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적중에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기 웬 할아버지가 계시나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적중을 한 거를 뭐 일일이 뭐 시험지를 보여드리기보다 제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준비를 시켰고, 또 저렇게 윤선도 작품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윤선도의 손자가 작품에 나왔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내신에서 이거를 접근을 해야 될까? 그걸 미리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랑을 하려고 조금 그림을 넣어봤고, 그래서 또 하나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 교수님들께서 이제 출제로 불려가시는 걸 제가 많이 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업 비밀인데, 그래서 제가 같이 호흡을 하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했던 분들이 이렇게 가시는 거 보니까 한 해가 어떻게 흘러나가겠구나 이런 경향을 조금 더 민감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양정고는 외부 지문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다행인데 그 외부 지문이라는 것도 사실은 내가 수능을 뭐 안 볼 게 아니라면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외부 지문을 적중을 너가 한다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적중을 할 건지 그 이유가 없지 않다. 분명히 근거가 있다는 거를 제가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답형 이제 시험이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서답형이라는 거는 보통 선생님들께서 이제 난도를 조절을 하실 때 이 서답형 하나면 아이들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지금은 이제 양정부에서는 국어에 이제 관건이 되고 있는데 이 등급을 가르는 서답형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쉬운 서답형부터 조금 까다로운 서답형까지 그거를 준비하는데 제가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제목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어떤 제목을 뽑았냐면 양정고 1학년에 완벽한 1년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런 게 나오지? 요거 뭐냐면 그런데 이게 잘 보내고 3년을 정말 충실하게 보내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모두의 바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또 그 시행착오에서 뒤늦게 이거를 이제 커버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시행착오고 그런 순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좋은 순환으로 바꿀 것인가 그거를 한번 우리는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양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과 또 평가가 많기 때문에 바쁩니다. 바쁘고 그래서 학생인데 공부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점점점 국어 공부할 시간이 내가 이제 확보를 못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가 내신을 보면서 이제 점점 빵꾸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저는 여기다 아픈 손가락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근데 아무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시험은 계속 3월, 9월, 11월 계속 몰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보통의 수순이에요. 아, 나는 이제 내신이 안 되는 것 같아. 이제 수능 정시로 가야겠어 하고서 빠지는 이런 이제 루트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순환을 겪지 않고 어떻게 갈 것인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입학 전과 또 입학해서 그리고 첫 기세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보여드리면 입학 전에는 지금입니다.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적어봤는데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저의 좀 트레이드 마크라고 생각을 하고 문학을 접근하는 방식을 자기만의 방식을 조금 정립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문학을 외부 지문 그러는데 사실 그 외부 지문이라는 게 내가 새로운 작품들을 만났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 능력을 파악하는 건데 많은 친구들이 이때 이 시험 다가오면 그거 준비하고 그때 다음에 그 시험이 오면은 이제 그거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악순환에 빠지는 건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 고등학교 전 과정에 어떤 기초공사의 그 역할을 합니다. 문학을 여러 가지로 자신만의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갈래별로, 그리고 시대별로, 또 작가별로.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고전 파트보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대시 소설 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한번 선생님 저는 전혀 못하겠는데요부터 조금 할 수 있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 작업이지만 요거를 한번 지금 선생님이 그렇다는데 한번 너도 해볼래? 그래서 말씀해보시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입학을 해서 이제 모두에게 3월이 정신없고 바쁜 건 다 똑같을 텐데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중심을 잘 잡을 것이냐 제가 좋아하는 말인 뿌리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산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산모를 보고선 그의 경향이 매해 달라지기 때문에 경향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육모에서 경향 파악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가면 조금 늦고 산모를 보자마자 그 해의 경향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이제 나의 국어 방향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첫 중간고사에서 내가 어떻게 임해야 될지 그 방향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국어에 대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세를 잡는다는데 어떻게 기세를 잡을까? 네, 산모 첫 중간고사 대비가 이제 기세가 될 텐데 어떻게 대비를 하시면 되냐면 이제 제가 양정고가 이제 외부 지문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정된 작품에서 굉장히 깊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변별력을 선생님들이 이제 가리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 결국은 서답형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 준비를 조금 해서 여러 가지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양정고 내신에서 다루는 그 지문들과 또 제가 선정한 지문들이 이렇게 섞여 들어간 교재와 또 개인별로 서술형 작성 훈련을 합니다. 개인별로 이 작성 훈련을 이렇게 모아서 단체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개인별로 각각 해야 되는 이유는 아이들이 각각 생각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는 부분을 교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시험대가 되기 전에 이거를 먼저 바로잡는 게 필요하고 제가 오늘 이 설명회가 저에게 어떤 말을 너가 한마디만 하고 싶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문제풀이 사고 과정의 오류를 교정하는 클리닉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모든 종류의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문학 작품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데 많은 친구들이
문학에서 헤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생각보다 문학을 굉장히 감수성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나는 문학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요. 선생님, 나는 그게 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생각이 분명히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평가원이나 출제위원들이 의도하는 바를 벗어나거든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문학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서 붙잡고 너 어디가 지금 잘못되고 있어, 요거를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정 때문에 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입니다. 아이들이 개념은 다 저기 뒤로 줘버리고 안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개념의 선생님이 내신다는 거, 그거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양정고의 이제 전 학년 교과서를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봤는데, 왜 1학년인데 전 학년이 나와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이유는 뭐냐면 이 학교들이 쓰는 교과서가 정말 많이 다른데, 하나도 같지 않을 정도로 많이 다른데, 이 학교에서 쓰는 학년별 교재만큼은 1학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1학년 국어에. 선생님, 외부 지문이었는데요? 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까 2학년 교과서에 있는 작품이었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게 같은 DNA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 국어 공부할 때 방향 설정을 이렇게 조금 멀리 보고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부적으로 교과서 목차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저라면 이 목차를 정말 막 달달 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차를 제가 색깔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둔 거는 각 학기별로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이때는 이 정도가 시험 범위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교과서 기반 출제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불행일 수도 있다는 이유는 뭐냐면, 교과서 기반 출제가 되다 보면은 아이들이 외부 지문에 대한 공포심도 많이 없을 뿐더러 내가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준비를 꼼꼼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조금 이렇게 교과서에서 거의 많이 나오는 학교들은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복잡한데 뭐 이렇게 하나로만 좀 말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학기별로 어떤 거를 정말 중점적으로 보면 될까라고 말씀을 드릴 때, 네, 1학기에는 문법하고 서술형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법은 현대국어 문법인데요. 요거는 제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 또 당연히 서술형입니다. 아이들이 이 서술형에 익숙한 친구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서술형의 대비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조금 관건이 되기 때문에 1학기 때는 그렇게 되고, 2학기 때는 아주 고전적인 이 틀인데 고전 문법과 고전 문학이 이제 중점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에 제가 가져온 문제는 서술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근데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이 많이 지금 곤란했겠다 하는 문제가 지금 이 문제인데요.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작품이고 내가 내용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문제는 머릿속에 있거나 마음속에 있는 거를 밖으로 현출을 못합니다. 꺼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문제를 넣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 첫 시험입니다. 23년 1학기 첫 시험인데, 지금 선생님께서 한 분이 새로 오셨어요, 올해. 이제 24년에. 그래서 또 경향은 매일 바뀌는 거고, 그 바뀌는 거를 저희가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작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총 이제 30문항 중에서 서답형이 이제 6문제 정도 차지를 하고, 보시면은 1학기 국어 중간고사를 굉장히 조금 아이들에게 착하게 내시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인즉슨 어떤 거냐면 그냥 모든 파트를 골고루 다 내셨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내지 않는 화작 같은 것도 조금 넣으시고, 또 문학도 조금 넣으시고, 그다음에 뭐 문법도 조금 넣으시고, 말하기도 넣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으셨는데, 그렇지만 어쨌든까지 변하지 않은 사실은 문법이 지금 파란색이 지금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저 문법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 많은 비중에 이 많은 양을 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선생님? 네,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학은 이제 굉장히 작품 수가 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깊은 이해가 필요한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에는 1학기 기말고사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제 우리가 문법을 배웠으니까 이제 너가 규범에 적용을 해볼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시니까 조금씩 이제 스텝이 레벨이 올라가요.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문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너가 이런 갈래별로 너가 분류를 할 수 있니? 이제 물어봅니다. 그리고 너가 이 시대 이 작품 이 시대를 알고 있니? 이거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는 이제 다음 학기 넘어왔습니다. 이제 중간고사 보시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모든 학교가 거의 2학기 때는 고전 파트로 이제 아이들을 이제 거의 막 박살을 내는데요. 이 고전 파트가 고전 문법과 고전 문학 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 고전 문법 파트와 고전 문학 파트를 사실은 비중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이거를 연결지어서 한 번에 이렇게 뚫지 않으면은 굉장히 여기서 조금 틀리고 저기서 조금 틀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안 되겠다. 이거를 하나로 조금 이어야겠다. 그래서 뭐냐면 현대 문법을 가장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현대 문법을 한참 하고 있으면은 아이들이 선생님 저 문학 좀 하고 싶어요. 막 이 정도로 막 선생님들이 혹독하게 시켜요, 제가.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 문법이 바로 서면은 이게 고전 문법이 같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2학기 시험에서 나오는 게 너가 현대 문법을 배웠지? 근데 현대 문법에 이게 중세 문법에서는 뭐야? 요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할 줄도 알아야 되고 여기다가 더해서 고전 문법을 이제 알았지? 그러면 너 고전 읽을 수 있어? 너 해석할 수 있어? 요거를 또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저만의 좀 트레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이 현대 문법을 통해서 고전 문법을 잡고 그다음에 고전 문법을 통해서 문학을 잡아서 국어에서 제일 어렵다고 하는 세 파트를 그냥 동시에 잡아버리는 겁니다. 선생님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문학에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교과서 내에 있는 작품들을 어떤 식으로든 이제 학생들이 미리 했던 그 기준을 따라서 이거를 분류할 수 있는 거를 선생님들이 바탕으로 실제로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약을 드리면 이제 제가 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선생님 문법을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많이 깊이. 이유가 뭐냐면 문학과 문법이 가지는 특성 때문인데 그 많은 친구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학 영역에서 많은 사고의 오류를 조금 겪게 됩니다. 그런데 평가원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 문학을 너 생각을 풀어라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대로 너가 풀 수 있니? 요걸 요구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문학에서 갈피를 못 잡아요. 그래서 문법이라는 게 규범이라는 게 아이들에게 어떻게 어떤 효과를 줄 수가 있는지 규범이라는 거는 선생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이런 친구들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먼저 문법을 훈련을 혹독하게 시킨 다음에 너가 문학도 다른 눈으로 이걸 볼 수 있니? 그거를 조금 연결을 시키려는 깊은 의도가 아닐까까지 제가 조금 오버해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 문해력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이 문해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매해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비문학에서 독서에서 많이 문해력을 평가하는 게 이제 조금 줄어들었고 이제 문학에서 굉장히 이제 변별력을 가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학교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 준비를 해야 되냐 이거를 따로따로 준비하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현대 문법을 통해 고전 문법을 잡고 고전 문법을 통해 고전 문학까지 잡는 이런 방식을 저는 채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너무 다르고 사례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각각의 상황도 다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이거를 조금 관리형으로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법도 그렇고 선생님 우리 애가 정리를 너무 못해요. 정말 성실한 아이인데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감수성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 거는 감수성 안 중요합니다. 네, 문학적 감수성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문법 양 많은데 너무 많은데 5문제 맞히려고 이거 너무 선생님 시간 낭비 같아요. 그러다 나중에 애들이 꼴이 내립니다.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어떻게 내가 안배를 하고 투자를 할지를 한 번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요렇게 적어 봤는데 보통은 그냥 끝내는데 이걸 왜 적었냐면 요렇게 이제 국어를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은 국어를 잘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거 좋아하는 말인데 요 작가 때문에 요걸 썼습니다. 뭐냐면 이 작가가 올해 수능을 갈랐던 문제를 그분입니다. 네. 유한준의 이즘을 논함. 네. 그래서 이렇게 요 말을 조금 아이들이 국어를 사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